기업의 물적 분할이 논란입니다. 물적 분할은 기업이 중요한 사업부를 떼어내서 자회사를 만들 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갖는 방식입니다. 자회사 상장 때는 모회사 기존 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죠. 이 같은 방식의 물적 분할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경기 고양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기업의 물적 분할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소액주들 반발이 많습니다. 물적 분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개념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면. 네, 개념도 물적 분할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 회사를 두 개로 그냥 옆으로 쪼개는 겁니다. 쪼갰을 때 주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A라는 주주가 있고 B라는 주주가 있어 버리면 주주는 그 존속법인 두 개에 똑같은 지분을 가지는 게 인적 분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물적 분할은 그 존속법인의 100% 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망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걸 내가 100% 통제하는 아들로 두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왜 문제냐? 이게 상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장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아까 물적 분할 저렇게 예시를 뒀는데요. 어떤 주주가 있죠.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100% 자회사가 됐습니다. 저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A라는 주주가 한 30% 지분력을 지배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쪽 자회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30% 지분율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상장을 한다는 말은 새로운 주주를 초대한다는 뜻이죠. 신규 주주를 모집하는 거니까. 만약에 신규 주주들을 모집했다. 이러면 저 위에 있는 주주는 그 자회사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게 되네요. 나는 아들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내 영향력은 줄고 다른 새로운 주주한테 영향력이 가버린 겁니다. 특히 그게 사업부가 좋은 거라면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이 아주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할하면서 새로운 주주를 했다. 근데 LG화학은 보면 기존에서 돈을 버는 사업에서 배터리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했는데 결과의 과실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회사의 주주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동시상장을 할 때 주가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나눠서 물적 분할한 경우에 자회사까지 동시상장을 하면 모회사 주이익이 침해된다. 그렇죠. 새로 초대된 주주와 기존에 있는 주주 간의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초대된 주주는 모회사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자회사에만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명백하게 모회사 기존 주주이익이 침해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로 동시 상장이 이렇게 버젓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법의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뭐 이사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배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2007년인가 8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판례에서 이사의 의무 중에는 회사에 대해서 손실만 안 입히면 됐지 주주의 손익에 영향을 준 거는 이사 충실 의무의 위배가 아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될 것은 회사다.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의 자본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충실 의무는 주주도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주주까지도. 예.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그렇게 침해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벌여져서 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법에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한번 있었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생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물적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저는 아들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당신네 마음대로 했다. 예.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 주가 이러면 떨어진다. 나는 반대하니까 지금 가격으로 공정 가격으로 내 주식을 회사가 사달라. 물적 분할 전의 가격으로 그렇죠. 네, 사달라. 사달라. 네, 그런 그 방법이 사면은 자기는 추가적인 손실을 보질 않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 그 그게 방법은? 바로 매수 청구권이고요. 매수 청구권 그렇죠. 기존 주주들. 내 주식을 예. 매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예. 나는 그래도 자회사한테 더 관심이 있다. 그렇지. 나 주식 팔고 싶지 않다. 갖고 싶다. 자회사 주식을 달라. 아, 자회사 주식 달라. 근데 그럴 때도 자회사가 상장할 때 예. 청약할 수 있는 얼마의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신주 인수권이고요. 신주 인수권. 예. 아, 청약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뭐 10,000원의 시가가 형성되지만 나는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스탁옵션하고도 비슷한 건데 신주 인수권을 갖는 방법. 그 두 가지 하나의 세트로 작용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매수 청구권을 주겠다. 아, 그다음- 기존 모회사 주주의 매수 청구권.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희들이 엉터리 물적 분할에 갖고 싶지 않다면 사달라는 걸 줬고. 그다음에 더 진전된 안을 줬습니다. 예. 자회사 신주인수권 돈을 얼마 내고 주식을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회사 주식을 주겠다. 현물 배당을 해주겠다. 자회사 주식을 주겠다. 얼마 몇 퍼센트까지 주겠다. 아,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번 방안에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자회사 주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나는 찬성하고 그 중에 일부의 자회사 주식을 나를 달라. 그럼 그 취득을 하게 되면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니까 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최근에 있었냐면 예. 독일 다임러 벤츠 자동차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트럭 사업부가 있습니다. 트럭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예. 했을 때 그 회사의 모회사 주주들한테 예. 자회사 주식의 60%를 현물 배당을 해줬습니다. 현물로 배당을 예, 했다. 주식을. 그렇게 되면 제가 자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가 생겨버리니까 이번 금융위원회 안에서는 그런 자회사 주식 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포함됐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예. 정부에서 그런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예. 작년 12월 1월 달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현 윤석열 대통령도 예. 이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공이 소액주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인식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3월 달까지 금융위와 협의할 때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 나왔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됐던 사안입니다. 이건 그러면 법을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시행령을 바꿔도 될 사안이 좀 아,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예. 법을 바꾸려고 하면 제가 이제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심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시행령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차관회의를 통과시키고 예. 공고하고 하면 발효될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면에서 좋은 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예. 상법에서 보면은 아까 대법원 판례가 예. 주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주에 대해서도 음, 비례적으로 이익을 반영을 해라. 주주의 비례적으로 이익을 반영하라. 그 무슨 뜻인가요? 아까 물적 분할 동기 상장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적 분할 하여튼 그림을 보고 집의 주주가 비례적으로 아마 대주주, 개인 주주 비례해서 이걸 그러니까 회사를 지금 이제 분할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30대 7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규 주주를 이렇게 영입을 했을 때 내 지분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도 이 지분을 앞에 75, 25에 영향을 안 주게 새로운 조치를 해라. 그래야지만 대주주나 만약에 저렇게 변화가 생겼을 땐 어느 주주는 이익을 보고 어느 주주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손해를 보더라도 비율대로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더라도 비율대로 이익 볼 수 있게 네. 주주를 균등하게 대우해줘라. 이런 조항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충실하라는 걸 넘어서서 동시에 주주의 비례적으로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사에게 과중한 부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이 자본시장 개정법에 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매수 청구권 같은 거 부여함으로써 뭐 다 어느 정도 주주이익 보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주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고 예. 주주를 동일하게 대접해 주라는 소리거든요. 차별적으로 대접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보면 매수 청구권을 준다든지 자회사 주식을 준다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 부담이란 주주를 그렇게 대접을 하는 의미가 되고 네. 그래야지만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 주주의 비례이익을 좀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걸 지금 발의하신 거네요. 예. 금융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이 물적 분할 반대할 때 이제 매수 청구권을 주는 것은 말씀을 하셨고 신주 우선 배정은 진행하다가 좀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신주인수권은 보류를 하는 대신에 예. 현물 배당을 해주겠다. 현물 배당. 예. 그러면 현물 배당은 더 가벼울 수가 있거든요. 신주 우선 배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현물 배당을 준다면 신주인수권을 필요 주지 않아. 그건 대체적인 관계니까. 그러면 물적 분할 반대하는 주주에게 이제 매수 청구권을 줄 때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을 해요? 가격도 보면 일반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는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돼 있습니다. 시가 또는 공정가액. 예. 그 시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달 평균 주가, 일주일 평균 주가, 하루 평균 주가를 합산해서 평균하는 것인데 예. 그 회사의 가치가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 가치가 1,000원인데 실제 거래되는 게 500원으로 되고 있는 상태면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시행에는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정가액은 시장 가치를 반영을 해라.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 내로 또 법안을 발의할 게 이렇게 합병을 할 경우에 있어가지고 시가뿐만 아니라 공정가액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산정을 해라. 그런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평가된 경우에 저평가된 경우에는 그렇게 해라. 자,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아서 그 주주들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의원으로서 뭐 이번 정기국회 이제 법안 다 의원들이 제출한 것도 있고 정부가 많은 법안도 제출했는데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으로서 꼭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또는 정부 법안 중에서 이 법안만은 좀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요. IMF가 왔을 때 IMF가 우리나라에 권고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는 이자가 제대로 가격이 아니었다 해서 이자든지 이런 것들 고금 이자를 정상화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 가격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가격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면 항상 사회 취약계층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배제될 때 쌓아앉는 망을 두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회 안전망을 관련된
자금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예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예. 네. 안 그러면 나락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좀 쟁점이 되는 법안일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 예. 뭐 네. 불법 파업이 있었을 때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사측에서 하면서 파업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재계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 결과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위협인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뭐 재하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상황을 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경영진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이번 정규 가장 큰 쟁점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게는 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어떤 노사 대항권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논란이 될 겁니다. 네. 자, 물적 분할에 관한 소액주주 보호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